예, 반갑습니다. 울산 창조경제신센터 센터장 권영애입니다. 세계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창업 전쟁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창조경제신센터는 울산의 미래 산업의 싹을 틔운다는 미션과 비전 하에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별난 밤은 이러한 창업 생태계에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창업의 필요성과 창업하면 나도 창업할 수 있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크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울산이 이제 전통적인 산업 발전 시대에 주역이었다면 미래에도 창업 전쟁 시대에도 주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밤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는 많은 울산 시민들이 창업에 나서고 창업에 크게 성공하여서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유별나지만 특별한 당신을 위한 강연을 지금 현재 계속 릴레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 유별난 밤을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창업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를 갖다가 제시하고 진심 담긴 그런 조언을 해주실 분입니다. 맞습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 스타트업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 황인범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디즈에서 온 황인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창업자들이 어떻게 펀딩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그 펀딩 이후에는 또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펀딩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부터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황인범이라고 하고요. 지난 6년 동안 와디즈라는 회사를 통해서 데뷔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좋게 한 수천 개 정도는 만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스타트업들을 만나면서 제가 직접 창업을 한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에게 제가 듣고 있는 혹은 제가 알고 있는 창업자들의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멤버들과 함께 많은 스타트업들이 좀 성장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왔고 또 와디즈에서 왔기 때문에 와디즈를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What is라는 형태로 잘 불리다 보니까 많이들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사막의 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막에 비가 오면 이렇게 흐르는 일시적인 강들이 있는데, 이 강을 이쪽 지역에서는, 특히 아랍 지역에서는 와디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같은 현 시대에는 창업자들이 그래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크게 있거나 혹은 특히 초기 창업 단계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다양한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워낙 많아졌는데요.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 창업자들이 민간을 통해서, 그리고 이왕이면 대중을 통해서 그 대중들이 나의 팬이 되는 그 과정을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수단으로 담아서 창업자들이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끔 하는 시장을 만들어 보자, 사막의 강과 같은 존재가 되어 보자 라는 형태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그 유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저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싶은 창업자들,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메이커의 이야기나 메이커의 아이템에 공감해서, 혹은 이 메이커의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펀딩에 참여하시는 분들, 대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응원해주고 밀어준다는 차원에서 서포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는 도전을 하는 메이커와, 그리고 이 도전을 하는 메이커를 지지하는 서포터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중에는 여러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펀딩과 투자 두 가지 비즈니스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펀딩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메이커에게 서포터들이 펀딩을 하고 향후에 메이커가 제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상받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저희는 이제 펀딩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크라우드 펀딩이 투자 시장까지 발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온라인에서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회를 제공받아서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비상장 기업이고 그 비상장 기업들이 대부분 스타트업에 가까운 기업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 같은 사람들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트업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업들의 주식이나 채권이 거래되는 형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 다루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더 펀딩에 초점을 두고 몇 가지 사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비이클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을 대비시키고 성장시키면서 지난 한 3만 건 이상의 스타트업들을 발굴했고 와디즈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만 4천억 정도의 펀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도까지 진행을 하다 보면 거의 이 마켓이 1조에 가까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업을 하면서 스타트업들을 위해 존재하는 서비스다라는 어떻게 보면 저희를 불러주는 좋은 평가를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잘 확장하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올해 비즈니스를 좀 몇 가지로 확장을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와디즈에서 펀딩을 하는 기업들에게 직접 투자하는 와디즈 벤처스, 그리고 와디즈에서 펀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중을 직접 만날 수 있게끔 오프라인에서 전시를 해줄 수 있는 공간 와디즈라는 비즈니스, 그리고 와디즈에서 펀딩에 성공한 팀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끔 다리를 놔주는 와디즈 트레이더스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핵심은 저희가 이걸 하고 있다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플랫폼이고 스타트업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플랫폼으로 거듭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비즈니스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표현드리면은 꼭 와디즈뿐만 아니라 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도전을 하는 메이커들에게 등용문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와디즈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들의 단계별로 유의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앞으로도 큰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두 가지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펀딩에 도전하는 메이커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과일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주를 정말 좋아하는데 제주에서 이렇게 해녀분들도 실제로 와디즈 펀딩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저희는 프로젝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런칭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뭐 제가 혼자 할 수 없겠죠. 월에 저희가 한 달에 1000여 개의 프로젝트가 새롭게 열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 정말 고생해주고 있는 멤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저와 함께 지역이나 혹은 수도권이나 전국 어디에서 숨어 있는 그런 메이커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방방곡곡 다니고 있는 저희 동료들이 있는데 이 40명의 멤버들을 PD라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디렉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하고 싶거나 혹은 데뷔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런 분들을 연결해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일은 제가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저는 사실은 뭐 특별히 어떤 전공을 이쪽으로 전공을 했거나 그리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스타트업들과 6년 정도 호흡을 하면서 이들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아이덴티티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저희 와디즈가 오프라인의 공간을 만들면서 오프라인에서 스타트업들이 대중을 더 잘 만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제가 이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동에 있고 제가 오늘 마침 또 앞에서 촬영을 성수동 이 공간 와디즈에서 진행을 하고 왔는데요. 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오시면 이렇게 스타트업들 와디즈에서 펀딩을 도전하고 있는 메이커들의 제품이 실제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저희가 한 달에 1000개 정도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매일 바뀌어요.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는 매일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는 것을 오프라인에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고 다음 주 오시면 이 공간의 구성은 또 바뀌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공간 전시 구성을 바꾸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또 재미있는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공간 와디즈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가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 온라인 시대에 오프라인이 갖는 힘을 믿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펀딩을 통해서 더 많은 메이커들의 도전을 지지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비즈니스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와 함께 일하는 공간팀 멤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좀 배경을 좀 한 10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6년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대비할 수 있는 메이커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해왔고 그들과 굉장히 호흡을 긴밀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전국의 로컬에 계신 메이커들을 발굴하는 것에 큰 의미를 느끼고 있고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펀딩을 진행하고 있고 도전을 앞두고 있는 메이커들이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목포에 있는 팀인데요. 목포에 이제 그 괜찮아 마을이라는 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공장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공장은 좀 쉬러온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목포의 구도심에 모여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기도 하고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출판을 하기도 하고 식당을 열기도 하는 곳인데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을 때로는 책으로 출판하기도 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패션 제품들을 펀딩에 도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포에서 굉장히 전국에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기 어려울 때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데 여기도 이제 난방 텐트라는 제품을 개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부산에서 창업한 바이맘이라는 팀인데요. 계속해서 냉난방 제품들을 와디즈에서 매년 펀딩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좋아하는 팀인데요. 사실 다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들을 소개할 수밖에 없겠죠. 이태원의 녹사평 쪽에서 녹사평 구석에서 윙만 취급하고 있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네키드 윙즈라는 곳인데 이렇게 젊은 멤버들이 모여서 윙을 연구하고 윙을 개발하고 윙 전용 소스를 개발하기도 하고 하면서 F&B 사업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이 팀이 있는데요. 이 팀 같은 경우에도 가게를 열었을 때 오프닝 파티를 펀딩으로 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소스를 개발할 때 항상 먼저 펀딩을 통해서 대중에게 반응을 체크하고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상공인 혹은 골목상권에 있는 이제 특히 F&B 상인들이 온라인을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이런 와디즈 같은 플랫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는 사실 우리가 새롭게 개발한 제품이나 아이템들을 쉽게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에도 이 크라우드 펀딩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는 전라도 광주에서 가족 기업인데요. 내 가족에게 먹일 수 있는 제품만 취급하겠다라고 해서 좋은 먹거리를 개발하고 매년 와디즈에서 5번, 6번 이상 펀딩에 도전하고 성공하고 있는 실버스푼이라는 기업입니다. 은수저란 뜻이죠. 네, 그래서 이런 기업의 이야기가 상당히 잘 전달되게끔 하는 역할을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하고 있다. 굉장히 숨은 이야기들이잖아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업인데요. 사실 저는 제주를 좋아하고 제주에 자주 가는 편이긴 한데 귤은 다 똑같은 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즌마다 나오는 감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 감귤을 큐레이션 해주는 서비스들이 이제 제주에서도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아일랜드 박스라는 기업은 저희 아버지격에 되시는 대표님 두 분이 창업을 하셔가지고 제주의 감귤을 큐레이션합니다 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와디즈에서 16번 정도 이상의 펀딩을 진행했고 지금까지 누적 한 4,000명 정도의 그 고객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객을 획득하면서 저희가 이 중년의 두 신사께서 이 와디즈에서 펀딩을 도전하는 이 여정이 굉장히 궁금했었고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내가 왜 진행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여기서 공감대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과일 유통의 문제점, 제철에 잘 고른 맛있는 과일, 창업자들의 우연히 필연이 된 이야기까지 이 스토리에 공감하고 더 높은 품질의 먹거리를 기대하는 소비자가 마트에 파는 귤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끔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사실 마트에서 그냥 팔면 이런 이야기를 전달할 수가 없겠죠. 온라인에서 대충 유통을 하게 될 경우에도 이런 이야기를 전달할 수 없고요. 근데 이 크라우드 펀딩은 특성상 스토리라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이렇게 감귤 큐레이션 서비스를 열게 된 계기를 사람들이 재밌게 생각해주고 공감하고 그 서비스를 받았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초기 창업 단계에서도 큰 자금을 들이지 않고 사전에 수요자를 획득한 이후에 자금을 바탕으로 그렇게 획득된 자금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런칭했고 현재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굉장히 큰 많은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펀딩이 끝나면 이렇게 만족도를 평가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매 시기마다 다른 종류를 먹을 수 있어서 다음번에 어떤 종류가 올라올까 기다리고 있는 재미가 있네요. 이번에 앵콜 펀딩 하신다고 해서 바로 들어 한 번 더 주문하고 갑니다. 다음 리워드도 기대돼요. 라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아일랜드 박스라는 기업이 계속해서 감귤 큐레이션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감귤을 받아보면은 박스 아래에 있는 것들은 습해서 물러 터져 있거나 곰팡이가 쓸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불량률 제로를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고객들에게 포장을 제대로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보자라고 해서 안전 배송을 연구합니다 라는 형태로 계속해서 포장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의 되게 큰 장점이자 메이커들,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학습 도구로 쓸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누적 17번 정도의 펀딩을 진행하면서 수천 명의 고객이 획득이 되었고 그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온라인 시장에서 적어도 아일랜드 박스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굉장히 이 기업의 평판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팀이 온라인에서 계속해서 액션을 진행하니 당연히 온라인에서 어떻게 더 광고를 잘할 수 있을까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과 직접 소통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캐치하게 되었고, 사실 감귤을 유통하는 사업자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들보다 더 앞설 수 있었던 데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잘 성장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스타트업이 자생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방법은 크라우드 펀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인데요. 제가 역시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먹는 것만 가져온 건 아닌데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F&B 기업들을 좀 가져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 역시 종달리라는 곳에 해변가에 위치한 해녀의 부엌이라는 소셜벤처가 있습니다. 이 해녀의 부엌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20년 전 해녀들의 해산물 경매정으로 사용된 이 창고를 개조해서 다이닝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이닝 공간을 바꾸어서 이렇게 해녀분들이 직접 채취해온 해산물들을 요리를 바로 해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녀분들의 그 문화를 알리고자 공연도 계속 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크게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주의 많은 해산물들이 실제로 일본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일본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제주에서 나고 자란 이 좋은 해산물들을 조금 더 제주뿐만 아니라 제주분들이 말하는 육지로 더 유통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겠냐라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해녀분들의 그 연령대는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다행인 건 이 해녀 문화를 지키고자 젊은 해녀들 그리고 해남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건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고령의 해녀분들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이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녀의 문화는 사실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이렇게 다이닝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서 매주 이렇게 많은 고객들을 모아서 많은 고객들에게 해녀의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 해녀의 부엌이라는 곳에서 뿔소라 펀딩을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뿔소라를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해산물들은 그 채취 기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라야 되니까요. 아기 때부터 잡아서 이거를 먹게 되면 사실은 생태계에 많은 큰 어려움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만 채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품군들이 있는데 이 뿔소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뿔소라의 그 특이한 점을 잘 소개하는 게 매우 필요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 제주 해녀의 부엌에서 펀딩을 진행할 때 스토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습니다. 뿔소라에도 암수가 있다. 뭐 저는 전혀 몰랐던 얘기죠. 근데 제가 이제 소라를 먹으면서 적어도 암놈이냐 순놈이냐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즐거운 상식을 하나 얻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뿔소라를 손질하는 게 매우 어려운데 손질하는 방법을 이렇게 요즘 말로 움짤이라고 하죠. GIF 형태로 이렇게 잘 스토리를 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뿔소라에 대해서 조금 더 재밌게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녀의 부엌 늘 응원해요. 가족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다음엔 구자로 방문할게요. 네, 이곳이 있는 위치로 직접 방문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타트업이 하나의 다이닝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게끔 하는 그 계기를 좀 만들게 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요리를 해보니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라는 또 후기를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와디즈나 혹은 크라우드 펀딩의 재미난 점은요. 이렇게 한번 펀딩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객들의 이야기와 의견들을 수집을 하고 수집한 의견들을 발전시켜서 또 두 번째 펀딩을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펀딩이 연습이었다면 두 번째 펀딩은 조금 더 실전에 가깝겠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 장표인데 이렇게 해녀분들이 직접 주인공이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이렇게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다들 잘 계셨을까? 해녀의 부엌 다시 왔수다. 이 메이커가 실제로 해녀들의 이야기를 다룬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팀이 우리의 첫 번째 펀딩 이후에 많은 서포터들의 응원을 받아서 사상 첫 온라인 펀딩을 시작했고 직접적인 수익도 만들 수 있었고 어촌계와 해녀 모두들에게 좋은 점이 되었다라는 형태로 인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결과 첫 번째 펀딩이 960만 원이었으면 두 번째 펀딩은 두 배가 조금 안 되게 달성되었지만 1,600만 원 정도 달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스타트업이 자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량을 온라인에서 길러야 할까를 고민해 봤을 때 크라우드 펀딩은 정말 좋은 학습 도구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펀딩이라는 걸 도전했을 때 여기에 모든 생사가 걸려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펀딩에 성공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의 펀딩을 통해서 얻은 고객 반응을 나의 세일즈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사실 크라우드 펀딩을 잘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에도 해녀의 부엌 같은 이 팀이 펀딩이 또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재미있는 스토리, 그리고 위트 있게 표현한 부분들, 그리고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삼박자를 이루면서 많은 서포터들을 감동시킨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요, 한 번의 펀딩만으로는 결코 이 펀딩의 제대로 된 매력을 느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펀딩은 결국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단순히 어떤 채널에서 광고를 하거나 마케팅을만을 위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새로운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제품에 이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캐치해내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펀딩은 보신 것처럼 누구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사례들은 우리 주변이나 혹은 우리가 사업한다고 하면 늘상 들을 수 있는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펀딩에 도전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스터디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겠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의 그 하나의 스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시도하고 이 펀딩을 받는 과정에서 시장의 피드백을 받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고 어떤 메이커들은 이 공감을 많이 받은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이커들의 창업 이야기가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발전시키거나 혹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혹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로 발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펀딩으로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이 과거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어디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는 크라우드 펀딩은 세상을 바꿔나가고 싶어 하거나 혹은 좀 더 재밌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필수가 되고 있는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만 명의 창업자들이 이 펀딩을 통해서 세상에 대비하듯이 여러분들께서도 펀딩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를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펀딩으로 시작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또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어가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네. 와디즈 회사에 다니시는 우리 이사님이시죠? 네. 근데 아니 이사하면은 보통 좀 나이가 좀 지긋하거나 그러니까요. 간부잖아, 간부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 네. 어려운데. 근데 진짜 제가보다 엄청 나이가 어리시 보이는데 올해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 89년생입니다. 89년생? 네. 와, 그럼 며칠 계산이 안 돼. 저보다 한참 어리다는 거. 제가 오늘 힘 좀 주고 왔는데도 한참 어쩐지. 그런데 제가 아까 강의를 너무 감명 깊게 들어서요.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네. 실제 얼마 되지? 확실하게 지금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2014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와디즈는 2012년도에 창업을 한 회사예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서비스를 막 시작할 때 저는 합류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6년 만에 6년 만에 이사가 뭐 그 우리 전 뭐 사원들 간부입니까? 입사하면 바로 네. 간부. 그렇지. 그렇진 않은데 그렇진 않은데. 또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또 역할을 계속해서 해오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긴 그러니까요. 해요. 네. 좀 약간 자기 자랑하시는 것 같기도 아니요. 하고. 근데 사실 6년 만에 이사라는 음. 거는 이미 실력을 뭐 인정받았다는 얘기인 이 거잖아요. 처음에 들어갈 적에 보통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떤 같은 동료들이 많았으면 하고 혼자 근데 계속 고속 승진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회사가 한 7명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었으니까 맞아요. 7명 정도였고 제가 합류했을 때 그때 인턴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인턴으로 한 5명 정도와 같이 합류를 했고 그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일하다가 나간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군 전역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한 케이스여가지고 남아 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 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현 시대에 되게 필요한 비즈니스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창업자들을 위한 서비스로서 포지션을 잘 갖춰가면서 지금은 이제 임직원이 그래도 저희 구성원들이 한 250명 정도 되는 회사가 되었고 그래서 6년 만에. 네, 그래서 저도 그 과정에서 함께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호흡을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랑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직장 옮기지 않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직이 사실- 없었던 네. 거죠. 근데 이제 회사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한 3년 정도 다니고 이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한 3년 정도 다니고는 주변에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저랑 비슷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찾아보기는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눌러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그렇죠. 아닐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그 크라우드 펀딩에 필요한 기업을 만난다는 네. 것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컨설팅을 직접 해주시는 거잖아요.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얼마나 하고 싶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펀딩을 한다라는 그것 자체는 굉장히 창업자들에게 문화적으로 많이 전반적으로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창업자들을 만나는 일이 사실 어려운 일은 이제 아니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창업자들도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정말 이게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이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그런 기준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고. 당시에는. 너무 생소하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성장하고 싶은가에 대한 욕구가 사실 그 기업들과 얼마나 호흡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라는 그 생태계를 통해서 그런 거 다 제껴두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는 그런 사이클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배경보다는 그러니까 실체가 되게 중요해지게 된 가능성이 열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크라우드 펀딩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뭐 저희들 네. 세대들은 네.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고 어렵죠. 네. 또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 딱 들었을 때 음. 물건을 샀는데 안 오니까 맞아요. 이거 나 사기 맞은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펀딩 자체,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너무 생소해서 네. 약간 좀 의심쩍긴 했거든요. 내가 하면서도 맞아요. 이용하면서도 네. 그런 그게 어려움이 이제 있었어요. 저희들 세대 입장에서는 이제 되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저희들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네. 크라우드는 알잖아요. 네. 크라우드는 뭐 휴대폰에 안에 보면 크라우드에 뭐 사진을 네. 저장하는 공간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얘기 참 많이 들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 언어의 단어에 대해서. 어렵다 우선. 쉽게 좀 쉽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은행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오프라인이죠. 네. 그리고 저희 같은 플랫폼은 온라인이죠. 네. 그리고 은행에서 자금을 내가 필요로 했을 때 대출을 받거나 은행으로부터 뭔가 뭐 적금을 들거나 할 때는 그 내가 돈을 모으거나 혹은 돈을 받을 때 심사를 하는 주체가 많지 않아요. 그 은행에서 지점장 결제를 통해서 그쵸? 얼마나 대출 나갈 수 있는가를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온라인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받을 때는 그 크라우드가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온라인상에서 저장 기술의 클라우드는 아니고 네. 군중의 클라우드의 뜻이에요. 오. 네, 대중이라는 뜻이겠죠. 그 대중들이 자금을 조달을 해주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누가 주는 것이냐를 봤을 때 한 사람이 주면은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행이고 전통 금융에 가까운 행위라고 하면 이 기업에게 전통 금융에서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 대중들이 심사의 주체가 되어서 이 아이템에 내가 펀딩을 먼저 할게요 라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게 다수가 모이면 이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이 제품이 개발이 되는 케이스거든요. 네네. 그래서 돈을 누가 줄 것이냐를 보면 크라우드 펀딩과 전통 금융의 차이를 좀 알 수가 있겠죠.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울산 MBC가 함께 준비한 2020 유별난 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 황인범 이사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 토크쇼를 보신 소감을 유튜브 하단에 있는 설문지에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근데 울산뿐만 아니라 사실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들이 참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전국의 다양한 그 메이커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체감하실 그런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좀 네. 어떻습니까? 정말 창업이 정말 활성화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창업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창업을 혼자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창업을 외롭게 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유식하게 좀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가 성장을 해가는 과정을 보면 지난 시기 때는 큰 기업들이 나라의 성장을 주도해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그 무너지는 산업이 생기면 그때 굉장히 큰 타격을 그렇죠. 경제적으로 나라의 근간 흔들 수 지역적으로도 있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데 작은 창업자들 그리고 이 작은 창업자들 중에도 강한 작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강소기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런 강소기업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건 국가적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우 훌륭하게 나라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창업자를 대표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과거에는 굉장히 외롭게 창업을 한 케이스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쵸. 이런 뭐 크라우드 펀딩도 몰랐고 맞아요. 플랫폼도 이런 없었고. 방송도 안 네. 했어요. 그렇죠. 저희가 혼자 아무튼 했어요. 네? 저희가 혼자 했어요. 그런 혼자 것들을.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가도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실제로 그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되게 겉핥기식으로 지원한다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창업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들도 많고 정부 지자체들도 많고 그리고 그 지자체에 특화된 투자사들도 많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지금 완전히 다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많이 바뀐 거. 옛날에는 진짜 뭔가 하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이걸 하려면은 주위에 돈 좀 빌려주라, 맞아요. 뭐 맞아요, 돈 좀 맞아요. 빌려주라, 돈 좀 빌려주라, 뭐 은행 가서 빌리고 하고 이거 하는데 야 그거 안 돼. 그래가지고 가족들 사이도 안 좋아져요. 가족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럼 잘 되면 괜찮은데. 맞아요. 막 이게 진짜 자기는 반드시 잘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크라우드 펀딩에 네. 플랫폼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이거는 정말 되겠다 안 되겠다 또 다른 아이디어 제공도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진짜 좋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 크라우드 펀딩이 지금은 또 정말 많은 접속자들이 이제 접하는 되게 뭐라고 하지? 업계 1위라고 네, 뭐 볼 수도 그렇긴 있을 한데요. 정도로 엄청 유명해졌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초창기 멤버가 7명밖에 안 되고 네. 그거를 알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포인트도 있었던 것 또 같고요. 나오시더라고요. 네. 겹쳐나. 확실히 운이 좋았던 것도 있었고 네. 시기를 좀 잘 탄 건가요? 시기를 잘 탄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시기를 잘 탄 게 아니라 이게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맞아, 이것도 아이디어잖아요. 이것도 아이디어잖아요. 이게 아이디어가 돼서 그냥 스타트업 처음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미래 예측하는 감과 그 센스가 그렇죠. 탁월했던 거죠. 그거 저희 창업자분들이 잘했던 포인트인 것 같고 또 여기서 좋은 저는 뭐 한 거 아니니까요, 제가. 네. 또 경계를 대표님 보고 계시죠? 네. 경계를 명확하게 저는 항상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키워내는 거를 저는 잘한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를 일단 시작은 한다. 네, 그게 막 엄청나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그냥 일단 실행은 한다. 그러니까 그게 저의 큰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진력. 그렇죠. 작은 기업에서 시작했고 앞으로도 해나가야 될 게 많은 상황에서 일단 무언가를 추진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되게 걸림돌이 많은데 일단 한다로 가니까 뭔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게 앞으로 미래는 이게 반드시 성장 동력이 네. 될 거다. 무언가를 앞으로 이게 크게 해 나갈 거다. 그런 미리 예측은 좀 감은 있었습니다.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진 않기 때문에 뭐 많이 배워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생소하니까. 이 씬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훌륭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를 몸소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꼭 큰 기업이 아니어도 큰 기업에 가도 훌륭하신 분들이 워낙 많죠. 근데 정말 선수로 뛰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장차 5년, 10년 후에 누군가는 이 나라의 그 성장이나 혹은 경제의 한 축을 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나오겠다라는 그 믿음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하고 있는 저희도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뭔가 그림을 잘 그렸다라기보단 그냥 하는 게 너무 명확하니까 너무 하는 게 명확하니까 창업자들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지원하고 하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저희도 잘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시장에 그런 기업들이 많아졌고 저희를 좋아하는 파트너들도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와디즈에서 펀딩을 하게끔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더 잘하게끔 그리고 더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을 이제 앞으로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저였다면은 그래도 밤새 끙끙 앓았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남을 성장시켜주기도 하지만 저도 월급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 그쵸. 일정. 그럼 나 이게 잘 될까? 막 이런 고민이 사실은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막 이건 아니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이 스타트업에서는 J커브를 그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야 J커브, 이렇게. 된다라는 게 있는데 저희도 그 단계에 지금 있는 회사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회사의 성장 속도와 나의 성장 속도가 비례하지 않는 구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말은 회사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몸집을 키우고 규모도 커지면서 회사는 이렇게 J커브를 그릴 때 나의 역량은 이렇게 그리지 않고 나는 그냥 이렇게 쭉 가요. 그냥 거기서부터 간극이 벌어지고 회사는 저렇게 컸는데 난 뭐 하고 있지? 라는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했고 네.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아주 오래 지나고 보니까 회사도 많이 컸는데 나도 진짜 많이 컸구나. 어. 요즘은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크라우드 펀딩에서 사실은 그 투자를 받는 것 자체가 처음엔 아까 계속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생소하다 보니 어려움이 아예 없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쵸. 좀 구체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나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펀딩을 하면서 펀딩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그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아지기 시작한 구간에서 회사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많아질 것을 사실 먼저 대비하지 못했던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소비자가 정말 원하는 수준의 기준을 심사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점점 많아지고는 있는데 심사 기준은 그대로였어요. 근데 그 심사 기준이 그대로라는 게 심사를 잘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높아지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했던 건 사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때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목소리들을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올 한 해 그걸 정말 잘 개선을 저희 와디즈 구성원들이 진짜 많이 고생하셨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더 앞으로 스타트업들을 위한 서비스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이미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이나 또 이미 창업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업자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와디즈에 또 어떤 궁금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주셨는데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스타트업이나 팔로가 약한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좀 쉬운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판매 채널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지역 브랜드를 보고 많이 구매를 하세요. 대표적으로 얼음골 사과나 횡성 한우 등이 있는데 제가 판매하는 울산 미역의 경우에는 브랜드가 약해서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접근을 해야 할지 또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역 특산물을 펀딩으로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이나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펀딩 실패한 케이스들도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미역을 우리가 슈퍼에서도 구매할 수 있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는 지금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일 아침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 제품이 결국에는 지역 특산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제품이 시장에 동종 상품들이 매우 많은데 나의 제품이 갖는 강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무언지를 정확하게 좀 캐치해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 미역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딱 떠오르는 건 돌 하루방 초콜릿이 떠올라요. 네, 돌 하루방 초콜릿 하면은 기념품 샵 가면 다 팔잖아요. 네. 네. 그 느낌인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이 미역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나는 그 가치를 이 제품에 어떻게 담았는지를 꼭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의 브랜드를 조금 더 잘 다듬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반드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역 중에도 굉장히 미역을 울산만 특산품으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고미들도 네. 기장도 있고. 울진도 있고요. 네. 엄청 많아요. 어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에서 비춰지는 그 느낌 자체를 어떻게 보여지게 할 것이냐를 개발해내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물건은 아마 다 좋을 거예요. 왜냐면 다 자기가 좋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이 어떤 이미지로 비춰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 고민은 반드시 전문가랑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던 그 스토리를 담아내는 거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과정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이끌어낸다면 좀 더 좋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어서 또 다른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기반이다 보니까 와디즈에 좀 궁금한 것들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오픈마켓에 대부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보면 리워드 방식이라는 마켓이 있더라고요. 그 방식하고 오픈마켓의 홍보 방식이 어떤 게 다른 건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저희 같이 이제 이런 온라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식품업체가 어떻게 하면 리워드의 제품을 잘 팔 수 있을지 그런 노하우도 조금 알고 싶고요.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선 박우진 대표가 궁금해하는 리워드 방식이 쇼핑몰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하셨거든요. 차이는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은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고 그 약속에 따라서 물건이 잘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내놨으면 혹은 굉장히 차별점 있는 제품을 내놨을 때는 반드시 이게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안 된다면 시장에서 이런 제품을 내보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면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누구나 나의 제품을 업로드해서 파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상품과 기존의 판매망들과 전혀 다른 점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오픈마켓을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고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특정 기간을 정해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보면 이용자와 광고가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서 자기 가치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온라인 기반의 식품업체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리워드 방식으로 물건을 잘 팔 수 있을지 근데 그것도 있으면 좀 노하우를 좀 이렇게 좀 오히려 저 팀은 좀 직접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본인들의 제품을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새로운 제품을 앞으로 계속해서 출시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아마 유통을 하면서 이런 시도를 해볼까라는 지금
본인이 생각해놓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도 가공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어떤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드형 닭가슴살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직접 개발한 가공법 수비드형 닭가슴살을 출시를 해보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본인들의 제품을 이미 유통하고 있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공법을 달리하거나 혹은 먹는 방법을 달리하거나 조리법을 달리하거나 포장법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면 기본적으로 가공 유통을 이미 육가공 유통을 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분명히 있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해나갈 겁니다라는 형태의 스토리로 전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좀 공감이나 신뢰를 얻는데 조금 더 남들보다 우위에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약간의 그 하나의 아이디어가 차별화를 네. 완전히 시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그럼. 그래서 실제로 하고자 하는 거를 펀딩으로 펴면 돼요. 이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근데 사실은 그러려면 특별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럼 내가 하고자 하는 게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꼭 그 유니크라는 가치를 누군가가 이건 유니크해, 유니크하지 않아 라고 굉장히 그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기엔 되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함이라도 그 평범함의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범한 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잘 풀어내면 되는 거지 이게 꼭 아주 신박해야지만 잘 된다라는 또 그런 공식이 있지만은 않습니다. 네, 좀 위안이 되기는 하네요. 맞아요. 네. 근데 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그러면은 뭐 창업하고 뭐 펀딩을 하고 이렇게 뭐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구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약간의 그 좀 경계심 또 이런 걸 준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도전과 도전과 위험, 리스크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어떻게 보면 심사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정말 어려운 기술에 먹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이런 기술을 직접 개발했는지 아니면 뒤에 누군가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럼 그 과정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프로젝트 혹은 신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는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누구나 문은 두드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많이 확장된 건 사실인데 네. 또 반면에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좀 미흡한 것도 사실이고 네.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스타트업이 한 3년에서 7년 사이가 가장 고비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이거 힘든 시기.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 뭐 이런 표현을 하던데 네. 그거는 왜 그럴까요? 단순히 투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쵸, 그쵸. 네. 그냥 이건 모든 스타트업들이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창업을 하고 나면은 초기에는 사실 부족한 게 더 많거든요. 한 3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떠나가거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거나 그러니까 이 조직 구성 측면에서도 사람을 잡아두기가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스케일업에 실패했을 때 그럼 사람을 되게 잡아두기가 어렵고 사람이 떠나갔을 때는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구성 멤버. 그렇죠. 자금적으로도 초기에는 굉장히 그 적은 자금으로 적은 구성원들과 함께 했다면 3년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와줘야 되고 매출이 발생해야지 이 회사가 비전이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거기에 따른 자금도 더 필요해질 거고요. 그럼 이 과정에서 3년차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도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냥 태생적으로 스타트업은 3년을 지났을 때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는 대충 다들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사님이 계시는 회사는 네. 그 죽음의 계곡을 네. 잘 넘어가고, 육년제니까. 네, 그렇죠. 넘어가고 있는 거죠. 네. 저희는 넘어왔고 넘어왔고. 앞으로 이제 더 잘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 고비를 좀 잘 넘길 수 있는 팁이 좀 있다면 뭐가 또 있을까요? 제가 같이 이제 회사에서 경영진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참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팁을 주는 행위는 되게 어려운데
좋은 동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같이 함께 끌어갈 수 있는 좋은 선배도 있어야 되고 동료도 있어야 되고 좋은 후배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함께 일하는 나의 동료들이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성장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동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라는 게 결국에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것도 운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타트업이 오래 가려면 좋은 동료, 맞아요. 진짜 그게 핵심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하다는 맞아요. 거. 좋은 동료가 있어야지 투자도 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울산 MBC가 함께 준비한 2020 유별난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 황인범 이사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방송하고 있는 토크쇼를 보신 소감을 유튜브 하단에 있는 설문지에 작성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근데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창업을 시작한 분들의 고민이 참 많은 시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사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혜용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창업할 때 자금 조달이나 광고하기에 정말 좋은 시스템이고 또 성공하는 창업 아이템의 흐름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네. 이제 창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도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 여기를 통해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그 실제로 지금까지 이사님이 계시는 이 회사를 통해서 펀딩을 받아 성공한 아이템들의 좀 특징, 트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중이 펀딩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B2C 기반으로 얼마나 매력적인 제품을 개발하느냐 혹은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제품이느냐 그러니까 아주 혁신적이지 않더라도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거나 혹은 되게 그 작은 부분들을 건드려주는 그런 제품들이 항상 그런 제품들이 항상 사랑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게 저는 죽어도 창업 안 할 거거든요. 일단 저는 안 할 건데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아주 거창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많은 사람들이 IT 창업에 대한 도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는 그거는 진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플랫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고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바탕으로 창업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합니다. 직접 왜 그 창업이나 또 아이디어 하시는 분들을 갖다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네. 왜 본인은 이렇게 창업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운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렇죠. 어려움도 많이 네. 봤고요. 저는 저희 이제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네. 나는 훌륭한 창업자들을 조력하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게 나에게 더 맞지. 내가 먼저 뭔가 되게 그 창업을 먼저 해서 하는 거는 너무 힘들 것 같다. 원래 자기 밥그릇은 네, 다 네. 따로 있어요.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또 다른 분이 이제 질문이신데 하병철님께서 이제 문을 두드려 주셨어요. 이게 그 우리 이사님의 그 회사 미래는 어떤 모델일 거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저도 이거 궁금해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음. 회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그동안 해온 회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서비스를 하면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창업자들이 이제 수만 명이 되었고요. 그 국제 어느 정도 됩니까? 저도 정확한 숫자 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냥 누적으로 한 3만 건에서 4만 건 정도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니까요. 네. 올해만 해도 굉장히 한 달에 1000개씩 열리고 있으니까 예. 내년에는 더 많아지겠죠 아마 다달이. 그렇기 때문에 언택트 시대여서 또 더 그런 것도 활성화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워낙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창업이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와디즈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는 이런 이용자들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서비스만 제공하다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 저희가 그 기업들 중에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저희 생기기 시작했고 올해만 벌써 한 10개 넘는 기업들에게 저희가 한 40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나눠서 10개 정도의 기업에게 40억 정도 직접 와디즈가 주주로 투자를 한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와디즈를 통해서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기업들을 외부 투자 기관들에 연결해주는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전개는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건 현장에서 많이 느낀 건데 와디즈에서 펀딩에 아무리 크게 성공해도 그 제품이 펀딩 끝나고 나서 새로운 판로로 진출했을 때 아주 성공했다라고 들려지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럴뱅크고 내가 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와디즈에서 펀딩 끝난 것들은 또 와디즈에서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기업들의 창업가들의 지속성을 위한 비즈니스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문만 있습니다. 열어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맞아요. 같이 관리하고. 성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원을 할수 있게.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좀 하루에 잠은 몇 시간 주무세요? 하루에 한 5시간 자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다 고민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려면은 또 계속해서 한번 질문 이어나가 볼게요. 박순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언택트 시대에 유별나게 남과는 다른 컨텐츠를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지 또 그걸 또 어떻게 궁금해요. 적용해야 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다고 하셨고 또 요즘에는 그 복고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레트로.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펼칠 수는 있을까요? 라는 이건 거의 뭐 사업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질문인데요. 이거. 그러게요. 와,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와디즈를 굉장히 학습 도구로 잘 쓰고 있다라는 말씀해주신 분이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실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학습 도구로 와디즈를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들을 내가 창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랑 되게 비슷한 계기로 창업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나만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보면은 이 사람은 이런 포인트에서 이런 제품을 개발했구나. 그럼 나는 어떤 포인트로 개발을 해봐야겠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봐가면서 이렇게 레퍼런스를 확인해 가면서 내가 분명히 추출해낼 수 있는 인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봐라라는 말을 좀 하고 싶고요. 어허. 많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오히려 얘기를- 다른 것들도. 네.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레트로. 레트로 같은 경우에는 쉽게 건드리면 안 된다. 아 그래요? 절대로 쉽게 건드리면 안 와. 된다. 왜죠? 왜요? 너무 잘하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성 기업들이 잘 들여다보면 레트로라고 하면은 어떤 새로운 그 브랜드들이 레트로 상품을 내놓은 게 아니라 되게 오래된 브랜드들이 한참 이 인기가 꺾인 이 상황에서 과거의 비슷한 디자인들을 디벨롭해서 현대 감각에 맞게끔 제품을 출시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레트로라는 그 트렌드는 저도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도 아니고 그걸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 레트로라는 키워드를 내가 선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그 기업의 연역이나 그 업력은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도전하는 거는 매우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디가 콜라보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딱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에서 이 레트로 제품이 생기니까 비난받는 콜라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그 기획자들이 이 레트로라는 거에 표면만 보고 시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아마 레트로는 쉽게 건드릴 영역은 분명히 아니다. 수많은 그 로컬 메이커들이 지금도 뭐 펀딩에 사실 도전 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낯설고 새로운 시대 위기를 또 기회로 삼아 가지고 그런 그 크리에이터들이 도약하는 그 더 새로운 전략 네.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와, 진짜 또 그것도 역시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이라는 게 꼭 엄청나게 대단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상에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진 하나를 찍어도 남들과 정말 다르게 찍는 사람이 있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온라인에서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온라인 시대에 내가 반드시 갖춰야 할 실무적 역량이 무엇일까를 잘 나열을 해놓고 그것부터 갖춘 다음에 뭔가를 해야지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시장에 경쟁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섣부른 행동이다.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굉장히 기본이고 그게 없이는 전략을 설계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각을 키우는 맞아요. 게 그리고 네. 타고난 감각도 약간 네. 있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2021년 네. 인기 컨텐츠나 이 플랫폼을 한번 예측을 해보신다면 제가 이거 좀 잘 들어보려고요. 이 부분은. 진짜. 근데 이제 2021년도가 되면 일단 저희를 제외하고 다른 업종에서는
저는 여행업계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살아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거든요. 네. 이미 찍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올라갈 리가 있는 건가요? 그 똑똑한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변형을 해서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잘하는 곳들인데 집 꾸미기나 이런 오늘의 집 같은 내부 인테리어 플랫폼들은 네. 정말 더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러니까 집콕 많이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안에서는 역시 그런 카테고리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커질 것이고 제가 내년에 좀 하고자 하는 바는 조금 더 무형 서비스라든지 그러니까 팬덤을 더 기반으로 하는 무형 서비스 혹은 뭐 영화, 드라마 그리고 뭐 웹드라마, 웹툰 네. 그리고 뭐 취미 뭐 드로잉이 될 수도 있겠죠. 뭐 크래프트.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평소에 일상으로 접하는 카테고리의 영역들을 좀 더 다양성 측면에서 더 많이 키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을 오히려 와디즈가 조금 더 도전을 하는 그 도전자 입장에서 문을 좀 두드려 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이게 요즘 이게 참 그 힘들다 하는데 참 제가 보더라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전에 없던 그런 진짜 어떤 게 위기를 갖다 이렇게 좀 호소하시는 그런 대기업들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스타트업의 사정도 저는 마찬가지랄 거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요즘 그 코로나19 또 보릿고개를 넘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유독 힘든 한 해였잖아요. 진짜. 네. 일단 20년도를 버텼다? 네. 이미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분명히 거죠. 훌륭하다라는 왜냐면 예. 문 닫는 곳이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스타트업들도 그만하겠다 서비스 좁겠다라고 하는 곳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아, 직접 눈으로 많이 네, 보셨겠네요. 네. 주변에도 워낙 많고요. 근데 그러한 분들이 지금 많이 버텼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바닥이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좀 확신이 있고 그러니까 그 말은 되게 이 업계에서는 되게 그런 말 많이 해요. 일단 버티자.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맞아요. 예.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버티기 위해서 노력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동료들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인내심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결국에는 지금 이제 2021년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20년도 때문에 이 기점으로 정말 다른 세상이 될 거거든요. 그럼 근로 형태도 바뀌어야 되고 근무 형태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근무 형태가 바뀌기에 따라서 업무 환경도 바뀌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 자체가 아마 다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데 연습이 충분히 스타트업들은 오히려 전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느낀 점들을 회사의 제도나 혹은 규칙이나 규정으로 잘 발전시켜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면 그게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반드시 그게 문화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식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을 잘 버틴 분들은 진짜 이제 기회가 올 거다. 딱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좋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까지 버텼으면은 네. 언제는 더 이상 올라갈 올라갈 일만 일만 남았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2020 그 유별난 밤을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예.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힘을 많이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필연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업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네.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업을 뭐 세상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제가 엄청 착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착하냐 나쁘냐를 떠나서 내가 비즈니스로 누군가를 이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것 자체는 정말 엄청난 소명이고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창업가분들,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지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일하는 모든 와디즈 구성원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존재해야 될까를 조금 더 고민하는
한 해였다면 이제는 반드시 그 결과물로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유별나게 특별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알찬 시간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떠세요? 자, 마지막으로 진짜 딱 네.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 창업하신 분들, 네.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네. 창업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정말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창업을 너무 쉽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네. 두 번째는 시작했다면 반드시 실행했으면 좋겠다. 끝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정말 그 시행착오가 실패라고 느껴질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화 속에서 새로움을 만드는 그런 유별나게 특별한 여러분들의 내일은 정말 저희들이 보더라도 희망이 있고 네. 또 앞으로 용기가 더욱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오늘 이제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항인범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0 유별난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